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기업인 인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호균이고요. 지금 해외 중심으로 해외의 ESS 에너지 저장체 시장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자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협동조합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황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전무님 다방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게 요즘 카페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에게서 다방이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런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편하게 싼 가격으로 좋은 분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했었던 그런 장소 개념으로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카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카페는 각각 좀 굉장히 좀 작은 그룹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 또는 선배들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여름이 역대 최대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한 멘트가 아직도 가슴에 꼽혀 있는데 올 여름이 우리에게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것이다. 멘트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국내 경우에 보면 작물,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많이 비유가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구에서 사과가 안 나온다. 강원도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일반 분들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화 투모로우라는 기후 관련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점유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무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꼴찌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 국민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게 왜 중요해? 이런 분위기에 좀 많이 아쉽죠. 유전자들이 전혀 선도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닥 관심도 없고 또 그걸 왜 꼭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공감대가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EU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이 2021년 말 기준으로 EU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13.9%였거든요. 그리고 1990년도에는 5.6%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2021년까지 변화된 게 8, 9% 정도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8년 사이에 13.9%를 42.5%로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EU의 모든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그거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수치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EU가 42.5%를 했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기업이나 국가들한테 동일하게 요구할 거고 최근에 이제 탄소세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만간 아리백 또는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자기 이제 공급업체들까지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당연시 될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설치할 수 있는 면적도 적고 한 나라에서 제조업을 어떻게 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서 할지 참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이미 늦었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나라별로 태양광 발전 설비 단위 용량당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국제 해외 통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1년 단위로 전체 발전량을 단위 용량으로 나누면 단위 용량당 발전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비교한 주요 경제국 10개국 중에서 한 3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단위 용량당 발전량이 높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효과가 높은 국가로서는 3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태양광 효율이 낮은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이면 되면 저희보다 위도가 높은 독일이나 영국에서 거기서 또는 그 위에 있는 스웨덴, 핀란드까지도 태양광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일조량이 적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핑계인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할 이유만 찾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탄소 배출에서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또 필요해지는 게 이제 제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가 되겠고요. 그 에너지 저장장치가 이제 필요한 이유로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가격이 싸져서 이제는 전기를 저장해 드립니다 하는 이제 기술이 나왔고 그런 시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기준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70기가와트, 1기가와트 원전
발전 1기라고 봤을 때 올해 기준에 원전 70개를 건설할 수 있는 용량의 이러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미국, 호주 또는 유럽, 특히나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 지붕형 태양광과 한 10kWh 전기차 5분의 1 정도 분량의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자기가 발전해서 자기가 쓰는, 즉 탄소가 배출이 없는 그런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결국은 이제 소득 수준과 배터리 가격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ESS 시장이 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방문한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발전 송배전사한테 가도 설치 의무화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주도 지금 현재로 풍력 태양광이 많다 보니까 쓰고도 남아서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게 홍연료로 대한 발전이든 또는 청정에너지 재생에서 만든 전기든 담았다가 쓸 수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저희가 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발전에서 발전된 전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시대가 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출장에 여행 가시면 포터블 배터리 들고 다니듯이 충전용, 이제는 그게 좀 더 커져서 가정용, 또 앞으로 전기차도 전기차의 배터리를 그대로 이용해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도 기술도 좀 와 있고요. 그래서 저장해놨다가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기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전환 또는 효율 개선 이런 부분 기여할 거는 믿어 쉽지가 않습니다. 윈윈이 되는 게 결국 이제 그 풍력 발전 사업자도 배터리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전기에서 나온 발전 전기를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캐패시티 팩터 이런 이제 CF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향상이 돼서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단축되는 이런 효과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가 되고, 또 하나 또 드라이버가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ESS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이 태양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올해 9월까지, 8월까지 신규로 설치된 양이 한 113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올해 말까지 설치량이 한 208기가로 BNEF가 중국이 한 해 동안 설치할 양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08기가라는 건 전 세계 설치한 원자력 발전량의 한 절반 정도를 한 개의 나라가 1년에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로키마운티 연구소에서 최근에 재생에너지 혁명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듯이 재생에너지 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국이 태양광이나 전무님이 주력으로 하고 계신 ESS나 풍력이나를 전 세계 마켓 시어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이 단일 연도에 가장 많이 하는 배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전 세계의 탄소 중립 노력이 큰 의미가 없다. 중국을 주시해야 되는 거고, 중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산업혁명을 하나의 재생에너지 또는 전동화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저는 피부 해외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면, 태양광의 공급망, 즉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이미 90%가 넘어갔습니다. 태양광이 그렇고, 풍력, 해상 풍력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보는 이미 탑5 안에 들어갔고요. 풍력 자체도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중국이 리딩할 걸 보여주고, 전기차 2023년 기준에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산. 저는 사실은 10년 후 정도는 소름이 끼칩니다. 즉 전기차 또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70%가 이미 공급망이 중국산입니다. 앞으로 10년 또는 그 더 멀리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한전에서 발표하는 전력 통계 월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구분을 이렇게 지어놓은 게 기력, 복합,
원자력, 수력, 내연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유틸리티 중에 대표적으로 딱 하나 있는 한전의 통계 자료가 전기를 30년 공부한 사람도 이해 못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럼 누구를 위한 통계를 발표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2021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통계를 에너지공단에서 분기별로 공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사라져버렸거든요. 왜 발표를 안 하게 됐는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오픈하고 하는데 우리는 기존에 하던 것마저도 발표를 안 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통계 빵점이죠. 예를 들면 ESS로 합니다만 전기안전공사가 ESS 경우에는 제가 그 최종 시운전 사용전 검사를 합니다. 내준단 말입니다. 즉 리포트가 있는데 데이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공유가 안 돼요? 아니 이 부분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SS 같은 경우도 큰 정책 방향이 없다. 국가가 뭐 교육계획 10년지 대결에서 있듯이 발전원에 대한 재생에너지 어떻게 할 거다 큰 그림을 놓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끔 정책적으로 정책도 피고 인센티브든 또는 뭐 거꾸로 규제도 해야 되는데 ESS는 그 좀 우스갯소리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뭐 완전히 큰 계획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ESS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물안 개구리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 ESS를 어떻게 보면 2018년 19년까지 선도적으로 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미 리더십을 중국에 뺏기고 있다. 국내 ESS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지금 보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기업 일부 몇 개 업체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다 망가졌다는 거죠. 통계에 어찌 보면 후자니까. 그래서 생태계 최소한의 시장 그런 유지 발전 시켜줄 수 있는 정책에 따라오지 못한 게 어찌 보면 전 제일 좀 큰 영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IEA 통계 가지고 이렇게 전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에 설치된 태양광의 한 70%는 FIT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2012년도에 FIT 시행하던 거를 RPS로 전환해가지고 오히려 태양광이 확대되는 것을 이렇게 막았고, 그리고 RPS 의무 비율을 전 정권에서 좀 이렇게 대폭 상향했던 것을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다시 낮추는 그 역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00kW급 농어머니 하던 것도 없어진 걸로 FIT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린 걸로 제가 한국형 FIT 제도도 이제 폐지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일본은 2012년에 RPS를 시행하던 것을 FIT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붐이 일어났거든요. 거기는 거의 100기가 가까이 설치를 하는, 그래서 태양광이 아주 강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의 뒷받침이나 제도적인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조금만 있게 된다면 우리 충분히 일본보다도 더 빨리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은 도로가에 변압기 설치된 거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전기는 국산이지만 연료는 수입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건 혹시 보셨나요? 아 많이 보죠. 실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국산이고 원료는 공짜고, 그래서 이 갖는 효용성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거나 언론에서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게 있거든요. LCOE를 라자드나 이레나나 BNEF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굉장히 ESS 포함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를 보면 메가와트아워당 한 40불 정도 되는데, 반면에 다른 화석연료 발전이나 핵발전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졌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지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들, 특히 간접 부분이나 이 인허가 관련된 비용들, 접속 비용들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왜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는 거나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랑 연관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비관한 예로 금년 연초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레미콘 가격이 80% 가까이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짓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짓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면 임차인의 어떤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친다.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후변화가 기후변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호주머니하고 직결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 게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구호성 멘트로만 존재한다. 어떻게 뭐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생에너지 방향으로는 가긴 할 건데 이게 내가 그 선두국 리딩 그룹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거냐 따라가는 관점에서는 기업들은 하는 부분들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지금이라도 실제 실행하는 아리백 또는 실행하는 탄소 배출 저감 이런 활동을 말뿐인 ESG 아니고 실제로 숫자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감대 확산,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지, 왜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지, 왜 재생에너지를 더 기꺼이 더 받아들이고 또 수용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공감대가 좀 빨리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취미가 통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종 통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에너지 통계도 그렇고 중국의 약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엘고 부통령이 우리나라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에 부족한 단 하나는 의지다. 의지. 하려고 하는 의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한번 불붙게 되면 활활 타오르는 어떤 국민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라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었다면 급속하게 설치할 수 있지 않겠냐, 확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해주신 분 여러분도 2023년 한 해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요. 정책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해양환경공간연구실의 실장 맡고 있는 육근형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협력실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정부나 국회와 함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주장하는 게 한편으로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 또 한쪽에서는 탄소를 줄여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 이 두 가지 주장이 만약에 두 개가 겹쳤을 경우에 이 풍력단지로 인해서 환경 영향이, 생태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를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유럽에서 이 풍력 발전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규격들을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가격은 또 중국이 쌉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가격적인 경쟁력과 플러스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단호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